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우리들은 부족한 영양을 채우고 더 나은 나로 살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합니다. 학원에 가서 언어를 배우기도 하고요.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또 모임에 가서 정보 공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 구축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감소는 물론 또 건강 개선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우리 진혁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 개발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많은 방송인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서 요즘엔 크리에이터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요? 네, 크리에이터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도 진짜 다양한 콘텐츠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약간 울먹거리시는 거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네, 나중에 티가 저희끼리 나네요. 협업해서 한번 네. 뭐 하나 만들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모든 연령층이 그렇겠지만 중장년층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자기 개발이 바로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여의보감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1시간 동안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을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대한여한의사회의 정겨운 정보통신이사님 그리고 정수아 홍보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분은 지금 대한여한의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회 활동에도 앞장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정겨운 원장님. 네, 저는 대한여한의사회에서 정보통신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홈페이지 관리와 유튜브 관리입니다. 네. 이제 인터넷에 대한여한의사회라고 쳐보시면은 제일 먼저 저희 홈페이지가 이제 뜨게 되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 협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이라던가 다양한 이제 그 계획 중인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 있고요. 또 언론 보도가 되고 있는 것들도 그런 것들도 취합해서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어떤 단체인지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사님으로서 정말 중요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대한여한의사회의 이 간판을 관리하고 있다. 네. 그쵸.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정수아 이사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이제 홍보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 대한여한의사협회에서 한 달에 2편씩 컨텐츠 제작을 하는 게 있어요. 아, 네. 네. 참여를 해서 한의학 정보나 그리고 대한여한의사협회에서 하는 여러 활동을 전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실 본 적 있는데 그렇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잘 감사합니다. 만드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직접 그렇게 콘텐츠를 또 기획을 하시고 또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방송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네, 더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보람도 느끼시지만 자기 개발에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정겨운 이사님? 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보통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대만 출장도 가서 다양한 다른 나라의 중의사 원장님들도 뵙고 교류도 하는 기회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른 어느 단체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할 만한 일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자기 개발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두 분이 한의사시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감이 들 때 자기 개발에 집중을 해보면 기분이 좀 나아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자, 이런 한의사가 봤을 때 어떤 자기 개발이 우리 기분 전환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조언을 좀 듣고 싶은데 정수 원장님 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이게 뭐 한의사라고 해서 뭐 따로 더 드릴 말씀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병원이 그 용산 주변에 있는데 네. 네, 네. 여기도 그렇지만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아.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뭐 이명도 오시고 어깨도 아프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요즘 많이 드리는 말씀은 스트레스를 푸는 취미 활동을 하시되 내가 즐겁고 좋은 걸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네. 네. 남들이 해서 뭐 남들이 골프를 치니까 나도 골프를 치고 그것도 테니스를 스트레스거든요. 하고. 네, 그렇게 맞아요. 하지 네. 마시고 내가 해보고 즐거운 걸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취미로 케이팝 댄스를 하거든요. 오, 그래요? 네, 네네. 그런데 아. 이거를 처음에 저도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좀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렇죠. 네. 복면가왕이 된 느낌으로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서 지금 3년 넘게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말고 내가 정말 즐거운 취미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거 하셔서 그런지 네. 이 그 안색이 정말 밝으시고 아, 예. 네, 행복해 맞습니다.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행복한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남이 좋다는 걸 하기보다는 내가 해서 즐거운 걸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두 이사님들 대한여한의사회에서 좋은 활동 기대해 보겠고요. 이제 오늘은 질환 토크로 오늘 이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원장님으로 칭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건강지수를 올려줄 오늘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치매가 되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 이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치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그리고 전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치매란 어떤 질환인지 먼저 정기현 원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치매라는 말부터가 사실 공포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무시무시한 질환이죠. 근데 이런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대비를 한다면 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치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뇌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네. 치매 환자의 뇌 사진을 보면 정상인에 비해서 많이 쉽게 말해서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치매에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 인지 기능 저하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와 더불어서 언어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진압력이라고 하죠. 시공간에 대한 나의 판단력이 많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외적으로 또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치매가 생겼을 때 정신 이상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 뭐 누가 쫓아온다고 망상을 하게 된다던가 환각이 보인다던가 혹은 극심한 우울증에 생긴다던가 또 무감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감정이 없어지는 거 혹은 뭐 이제 딸의 장례식인데 울지를 않고 그냥 남의 일처럼 무덤덤하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일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신경학적 증상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경계 손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시야가 안 좋아진다던가 혹은 이제 근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보행 장애가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파킨슨이나 이런 질병들이 이완되면 이런 좀 구부정하게 걷는다던가 마치 그냥 그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뭐 구부정하게 걷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이런 식으로 이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체적 증상인데요. 이제 실금이나 낙상, 욕창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합병증으로도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실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배변 실수를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아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우리가 치매 증상에 대해서 그 사실 많이 들어봤었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런 그 증상들을 보면서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를 이게 체크를 해보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정기현 원장님 좀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치매를 진단하는 게 참 궁금할 텐데 보통 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치매니까 뭔가 뇌파 검사를 한다던가 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뇌파 검사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뇌파 검사 같은 경우는 치매를 진단하는 데 공인된 그런 진단법은 아니고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치매의 전 단계, 이게 경미한 치매 같은 경우에는 경도인지 장애를 검사하는 이 설문지 진단법을 씁니다. 설문지가 있군요. 네, 네. KDSQ라고 가장 많이 쓰이는 진단법인데요. 내가 이제 치매가 아닐까
불안하시거나 아리까리하신 분들 네.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런 것들을 궁금하실 때 요거를 자가로 해보실 수가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 네. 하시거나 이제 본인을 보호하고 보호자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네. 진행을 하실 수 있고 요거는 점수를 매기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해당이 안 되면 0점이고 완전히 많이 자주 그런다 하면 2점이고 그냥 가끔 그러면 1점 이렇게 매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이시는 문항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시는 건데 주의할 거는 이제 원래부터 내가 좀 많이 깜빡깜빡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나의 증상과 네. 지금을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많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부분들의 점수를 많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통 이제 언어 능력이나 기억력, 뭐 행동 능력, 진압력 이런 것들에 대한 문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기억뿐 아니라 감정 그리고 행동까지도 이렇게 물어보는 설문지가 있었군요. 그러게요. 네. 양 한방 공식적으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설문지라고 하니까요.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시면서 본인의 어떤 현재 그런 질환의 치매가 아닌지 그리고 치매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언가 좀 깜빡하고 잊으면 혹시 치매가 아닌가라고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맞아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네. 굉장히 덜렁거리고 많이 깜빡깜빡하는데 뭔가 이 차 키놓고 다니고 맞아요. 지갑 잃어버리고 이런 거 네. 있잖아요. 항상 제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화가 오면서 이건 자연스럽게 좀 깜빡깜빡하게 되는 경도 인지 장애라고 들었거든요. 오,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경도 인지 장애처럼 깜빡거리는 증상이 잦게 되면 치매로 발전하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정교현 원장님 어떤가요? 네. 제가 봤을 때 정 아나운서님께서 아직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실 것 같은데 그럼, 네. 그래도 네네.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서 점점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면은 네. 이런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해 보거나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에는 치매 전 단계로 불리고요. 보통 경도인지 장애로 진단을 받으셨을 경우에 한 1년 이내로 치매로 이제 이완될 확률이 한 1-20%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사실 1-20%면 적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적은 게 아닌 게 보통 한 3년이 지나면 한 반 정도가 치매로 확진을 받으시고 빠르게 네, 그것도 한 변하는군요. 6년이 지나면 80%가 예. 치매로 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진단을 받으셨을 때 빠르게 이제 조치를 취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경도인지 장애도 마찬가지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하고 마치 치매 같은 이제 증상들을 보이기는 하는데 그 정도가 일단은 이제 치매에 비해서는 매우 경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이점이 단독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에는 치매와 같은 그런 인지 기능 저하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약해서 내 스스로 뭐 낯선 곳에 가서 뭐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하거나 뭐 집에 잘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혼자 생활이 가능한 그런 점으로 구분이 가능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경도인지 장애가 맞습니다. 혼자서 생활 잘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아직 거기까지도 가지 않은 그냥 살짝의 건망증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아직 건강하십니다, 아직은. 네. 근데 원장님, 저는 지금 이거 말씀 들으면서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이게 만약에 내가 그냥 뭐 어머니 나이대라든지 아버지 나이대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대화를 하실 때 누구 이름 정도는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 뭐 은행 업무를 잘 보신다든지 원래 하던 일은 잘 하신다든지 이런 네. 것은 괜찮은 건가요? 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게 이름이 우리가 늘 분명히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이름인데 입에서 안 나오고 누구지 그러니까 막 하다가 저기 이것만 하시는 경우 그러다가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그 사람이 누구잖아 하면은 네. 맞다 이러면은 치매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도 네.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이제 아예 그 판단력이 떨어지고 아예 그걸 단기 기억을 상실하고 네. 이렇게 되면은 치매로 진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군요. 높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단서를 줬을 때도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 치매를 좀 의심해 봐야 한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슬픈 병, 치매는 도대체 왜 걸리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수원 원장님께서 이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이나 혹은 악화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치매 요인은 뭐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네.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 환경적인 인자에는 당뇨, 그다음에 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그리고 뭐 부족한 운동, 그리고 식습관, 비만, 과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조직을 검사를 해보면 네. 그 신경세포 밖에는 우리 많이 아시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네. 신경세포 안에는 타우 단백질로 구성된 이게 신경섬유 다발이 발견되는데 말 그대로 뭐 노폐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세포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뇌 조직까지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염증이나 네. 뭐 독성 물질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 혹시 영화 보셨나요? 아, 정말 슬픈 영화죠. 네, 그 영화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치매와 알츠하이머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제가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치매와 알츠하이머는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는 게 뭐냐면 치매의 대부분이 이제 알츠하이머라고 봐도 무관해요. 이게 통계마다 다른데 절반 이상, 많게는 한 7, 80%까지도 이제 치매는 이제 알츠하이머에 해당한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뿐만 아니라 근데 치매에는 다양한 이제 질환이나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치매라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증상의 이제 임상적인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런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알츠하이머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제일 잘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이제 루이소체 치매라던가 뭐 혈관성 치매 이거는 이제 뇌혈관 문제로 일어나는 치매고요. 뇌경색이나 뇌졸중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 네. 혹은 이제 외상성 치매라고 해서 머리 손상으로 인해서 치매가 오기도 하고요. 유전적 치매도 있어요. 굉장히 드물기는 한데 유전적으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치매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치매 질환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매가 어떤 기억이나 행동 장애 같이 일상생활의 장애를 일으키는 증상 복합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알츠하이머는 그것의 원인 질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네네. 맞습니다. 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치매하면 노인들한테 많이 발병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 젊은 사람들한테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한테 이 병이 늘고 있는 건지 정수화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젊은 환자분들한테는 이걸 이제 염츠하이머라고 하는데요. 아, 네네. 신조어군요. 네네. 네. 그 알츠하이머나 뭐 혈관성 치매와 달리 대부분 술입니다. 원인이 아, 술로 술이요. 인한 치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과음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 알코올은 대부분 혈관을 통해서 몸에 이게 흡수가 되는데 혈액 속의 알코올이 아시다시피 뇌세포를 손상을 시킵니다. 근데 뭐 한 번, 두 번 정도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과음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영구적으로 뇌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네. 네. 알코올성 치매는 전체 치매 환자의 생각보다 많아요.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네. 있고요. 네. 보통 이제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많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리원 MC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좀 깜빡깜빡 하시는 네네. 그런 증상이 네네.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발전하시면은 이제 구조에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CT 촬영을 해보면은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위축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손해 쪽에도 많이 위축이 되어서 기억뿐만 아니라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담당하는 뭐 균형 감각이나 아니면 조금 떨린다거나 이런 것까지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주나 뭐 스트레스 같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평소에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겠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맞아요.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확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상 증세를 먼저 느끼고 한번 병원에 가봐라라고 권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치매 초기에 좀 진단에 도움이 될 만한 시그널이 있을지 이 부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정규현 원장님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초기에 발견하는 게 모든 병이든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치매도 이 전조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보호자나 주변에 이제 같이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발견해 주는 게 중요해요. 본인은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거를 처음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주변에서도 그냥 웃고 넘기거나 뭐 에피소드처럼 생각을 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깜빡깜빡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뭐 이제 남편이 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 부인이 이제 여보 너 오이 좀 사다 주세요. 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네. 근데 남편이 애호박을 딱 사왔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좀 황당하겠죠. 네. 왜 오이를 안 사오고 그럼 남편은 애호박 사오랬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러면은 딴소리를 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그래서 남편은 자기는 오이를 사다 달라고 들은 적이 없는 거죠, 본인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이제 뭐 자녀분들이 우리 아빠 되게 재밌네, 하하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 그쵸, 사실 그쵸. 에피소드일 수도 있어요, 네. 처음에는.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나 했을 때는 꼭 이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 네, 예를 들어 뭐 약속을 까먹는 것도 뭐 우리가 약속 까먹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친구가 약속 시간에 안 나오니까 이제 연락이 오겠죠. 근데 이제 너 왜 안 나와? 이랬을 때 맞다 깜빡했네 미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을 했었어? 이렇게 되면은 네,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아무래도 뇌의 위축으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이제 뇌신경 전조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은 이제 후각 기능이 갑자기 엄청 떨어진다던가. 뭐 자다가 잠꼬대를 굉장히 심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증상이 있을 때도 네. 한참 후에 수십 년 후에 치매가 발병하는 확률이 높다 이런 연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주변 배우자분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가족들이 네. 알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약속을 깜빡하는 것 정도야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데 네. 말을 해줬는데 약속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보호자가 본인은 모를 수 있으니까 보호자가 더 눈여겨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치매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게 이제 궁금한데요. 정 원장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치료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치매라는 질환 자체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질환에서부터 치매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그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요. 네. 한의학에서도 이제 치매 치료를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제 현재도 치매 관련된 뭐 신약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사실 치매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특히나 뚜렷한 이제 명쾌한 해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네. 물론 현재 약으로도 뭐 도움을 많이 받고 증상 개선을 있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난치로 분류가 되고 이제 답답한 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의원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 편이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치매를 한의학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한의원에서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보통은 이제 한약 치료를 통해서 치매라는 게 이제 뇌의 위축을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뇌신경을 회복시키거나 그 뇌신경 전달 물질들을 정상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약 제제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논문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국내외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해외에서는 침 치료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치매 네. 침술을 오히려 적용하는 거군요. 국외 논문들을 보면 이제 침술로 치매를 치료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 이제 제가 조금 재밌어 보이는 것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이제 두피 침술을 통해서 치매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관련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두피에 있는 혈자리라던가 혹은 그와 관련된 경락의 혈자리들을 이제 침술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을 때 이제 뇌파나 이제 여러 가지 뇌의 기능 그 개선에 대한 이제 입증을 해놓은 그런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기 보면은 뭐 보통 이 논문에서는 이제 담경이나 동맥혈에 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혈자리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런 혈자리들이 뭐 치매를 치료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이렇게 이제 침 치료를 통해서 치매를 치료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적용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치매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까지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아까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떤 생활 습관이 좋은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네. 이제 또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네. 치매를 안 걸리려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굉장히 궁금한데요. 치매 예방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이제 란셋 위원회의 권고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국가적으로 치매 예방에 대해서 뭐 치매 예방 수칙이나 이런 걸 말할 때도 빠짐없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란셋 위원회가 유명한 저널인데 이제 런던 대학교의 연구진이 치매를 악화하는 요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 저널에 이제 실었는데요. 이걸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 뭐 낮은 교육 수준이나 난청, 뭐 고혈압, 비만, 당뇨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악화 요인을 알고 이걸 피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잠을 자면서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에도 이상 단백질이 축적이 되는 건데 숙면을 취하면은 그 깊은 잠을 통해서 뇌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축적되는 걸 좀 많이 막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자려면 몸과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몸이 또 너무 활동이 적으면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적당한 활동량을 해주시고 네. 마음 편하게 내가 원하는 취미 활동들 뭐 거창한 것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면서 내가 취미 활동 새로운 거를 배우면은 또 새로운 단어나 새로운 것들을 익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교육이라는 게 다른 게 없고 내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걸 익히는 것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네. 오늘부터라도 좀 내가 즐길 수 있는 거를 하나 찾아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숙면 취하기 그리고 취미 활동하기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이라고 하는 이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억해야 할 내용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이제 8시 28분을 막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질환입니다. 바로 삐 소리가 나는 이명이거든요. 자,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삐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이게 좀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명이란 도대체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수아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아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살면서 삐소리 한 번 안 들어보신 분들은 없으실 텐데 네. 이명이란 외부에서 소리 자극이 없이 귀,
또는 머리에서 나는 소리를 의미를 합니다. 네. 이렇게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사람이 있으면 대부분 100명 중에 95명 정도는 약간의 삐 소리를 듣거든요. 네네.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이명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내가 불편감을,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내 생활에 불편감을 준다. 이게 이명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이집트 파피루스에 보면은 마법에 걸린 귀를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적힌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예전부터 그러니까 마법에 걸린 귀는 이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이명이란 병이 존재하였고 또 많은 괴로움을 주는 질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명의 기준이 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생활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소리가 있다면 그것이 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제 주변의 지인도 본인의 심장 뛰는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네. 이명이라는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삐 소리의 이명과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명 안에도 좀 여러 가지 분류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명이 좀 분류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이명이 나만 들리는 소리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 이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박동성 이명,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심장 뛰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 하시는데 그 박동성 이명이 있고 귀 안에 중이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중이 안에도 근육이 있는데 근육이 이렇게 경련이 나면서 나는 소리가 있고 그때는 소리가 좀 따닥따닥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명이라고 삐 소리가 나는 건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장 소리 아니면 따닥따닥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런 이명들은 객관성 이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진단이 좀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이명인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이명은 수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이명은 주관적 이명이고 나만 들을 수 있는 자각적 이명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자각적 이명은 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체성 이명, 두 번째는 이성 이명입니다. 체성 이명은 또 그나마 또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데요. 네. 턱관절 아니면 목 이런 경추 쪽에 근육이 긴장이 되거나 그러면서 나타나는 소리이고 이성 이명이 보통 아시는 삐 소리가 좀 많고 좀 치료가 어렵습니다. 이성 이명은 뭐 난청, 메니에르 소음에 의한 여러 가지 원인들로 나타나는데 네. 좀 치료가 어려워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로 소리가 작지만 이제 나만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사실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뭔가 조용한 데서 삐 소리 나면 나 초능력인가 뭔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삐 소리가 안 아, 나거든요. 그래요? 네. 아, 저는 친구들이랑 어렸을 때 네, 네. 교실 같은 데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삐 소리가 들리면 네. 내가 무슨 뭐 외계인이랑 뭐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아, 어렸을 때. 네, 네. 나이 차이 많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게 그냥 어떤 현상일 수 있지만 이게 심해지면 질환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자, 그런데 이게 피곤할 때 그냥 이명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좀 심해지면 어떤 치매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인지 정기훈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치매와 관련된 이명 환자분들 대부분 이제 난청 환자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난청과 치매는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데요. 아, 그래요?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고도 난청의 경우는 크게 5배까지도 아. 치매와 유관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서 란셋 위원회 그 치매 악화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중에 하나도 그 난청이 있었어요. 예. 악화 네. 요인 중에. 그래서 사실 난청이 있으면은 우리가 소리를 그 인지해서 뇌로 전달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는 게 난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난청이 생기면은 이제 뇌에서 소리를 받아들이고 인식하는 그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기능이 퇴화되면서 네. 주변 세포들도 같이 기능을 잃게 되고 그러면 치매의 유병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아. 또한 우리가 청력이 떨어지면은 의사소통하는데 자신감이 없어지고 좀 피하게 되거든요. 네. 잘 그렇죠. 안 들리니까 네, 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도 되고 이제 사회활동을 피하게 되고 이러면서 또 치매와 연관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명이 계속되면 난청이 된다라고 저는 사실 알고 있었는데 이 난청 때문에 이명이 된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걸까요, 정 원장님? 네, 난청과 이명이
보통은 같이 오게 되고요. 네. 보통은 난청 때문에 이명이 오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난청이란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난청은 말 그대로 소리를 듣기 어려운 거잖아요. 네. 네네. 청력이 떨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그 청력이라는 거는 소리를 받아들이는 건데 소리를 받아들이려면은 이제 귀에 달팽이관에 유모세포들이 있어요. 그 유모세포들이 이제 그런 소리 자극을 흡수해서 뇌로 전달을 시켜주는데 이게 유모세포가 털처럼 머리털처럼 나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떤 특정 그 소음이라던가 스트레스나 약물과 같은 그런 여러 원인들로 인해서 털이 그 탈모 오듯이 털이 빠지거나 혹은 이제 이게 제대로 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네. 이제 난청이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유모세포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특정 주파수 혹은 많은 주파수 이런 영역대를 흡수하지 못하면은 난청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말씀해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력이 이 뇌 기능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에 문제가 있다, 어떤 이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일단 이명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수아 원장님, 이 삐 소리 이거 왜 들리는 건가요? 참 그 원인이 참 어렵습니다. 많기도 하고요. 네. 네. 크게 보통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난청이고요. 두 번째는 불면, 그리고 세 번째는 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난청은 아까 정겨운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달팽이관 안에 유모세포라고 이렇게 머리털처럼 이렇게 서 있거든요. 네. 근데 꼭 탈모가 온 것처럼 걔네들이 손상을 받으면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주저앉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가 않고요. 그럼 뇌에서는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왜 안 들리지? 그러면서 오히려 보상적으로 소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아. 네, 이런 네. 게 이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불면인데요. 우리가 이제 잠을 잘 자면 기분도 좋고 하면은 누가 뭐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누가 뭐 이렇게 툭 치워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좀 잠을 못 자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같은 소리도 굉장히 예민하게 들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말 그대로 사람이 까칠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이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적이고 내가 느끼는 소리이기 때문에 나의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면 말 그대로 괴로움이 굉장히 커지고 이명을 크게 호소하게 되십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염증인데요. 혹시 비염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있으세요? 저. 그럼 네. 아마 히스타민이라는 내용을 좀 항히스타민제. 네, 많이 항히스타민제 먹습니다. 때문에 아시는데 네. 항히스타민이란 이제 몸에 염증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오는 물질들인데요. 얘네들이 몸에 많으면 코에서는 비염, 그리고 귀에서는 뭐 청신경 이런 것들을 교란시켜서 이명이나 난청들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히스타민은 가장 많이 좀 시작이 되는 곳이 장이거든요. 오, 그래요? 장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장 점막이 원래 이렇게 쫀쫀하게 탄탄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과식,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네네. 그러면은 점막에 손상이 되면서 틈이 생기고요. 그 틈을 통해서 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독소들이 새어 나오면서 거기에 이제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히스타민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히스타민들이 뭐 귀에 가서는 이명, 코에서는 아까 알레르기, 비염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네. 히스타민이 좀 많이 분비되시는 분들이 좀 특징적으로 좀 많이 부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염증으로 인한 증상들을 많이 좀 호소하십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명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자고 그리고 잘 먹으면 이 이명이 안 오지 않을까,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난청이 이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명의 원인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난청이 있다고 해서 꼭 이명이 일어나는 건 아닌 거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는 저 2021년에 네. 국민건강통계검사가 있는데요. 40세 이상에서는 대략 10%,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한 14.1%가 주관적인 이명을 호소하였고요. 이제 난청의 비율을 또 보면은 중등도 난청의 경우에 40세 이상에서는 대략 16%, 65세 이상에서는 36.8%로 나타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65세 이상에서 난청의 수가 확 늘거든요. 네. 2배 이상
이상 증가를 하는데 이명이 2배까지 증가하지는 않아요. 두명은 조금만 증가하거든요. 즉 난청이 심하다고 이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를 사실 하신다고 이명이 좋아지시는 경우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오히려 난청과 아까 말씀드린 염증 그리고 수면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모두 이명에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난청과 이명이 어떤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인데요. 네. 자, 그 정수아 원장님께서는 지금 현장에서 많은 이명 환자들을 직접 보시고 또 치료를 하셨을 텐데 네네. 혹시 좀 소개를 해주실 만한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는데 또 여의도에 오니까 더 그분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상암동에서 이렇게 방송 일을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네. 평소에 스피커에 많이 노출도 되고 헤드폰을 항상 또 끼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은 이제 메니에르성 이명으로 오셨던 거고 뭐 구토, 이명, 어지럼증 또 게다가 불면증까지 또 오래 앓으시는 환자분이셨어요. 네. 약을 오래오래 드시다가도 잘 안 나으시니까 이제 한의원까지 내원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환자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딱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는데 뭐가 지금 제일 힘드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저는 이 증상 때문에 힘들어요 하실 줄 알았는데 네. 네.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이런 증상이 없고 컨디션이 좋아서 일을 지금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완벽주의자였네요. 그래서 메니에르 환자분들 중에 완벽주의적인 성격인 여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특징적으로. 네, 그래서 이 환자분은 또 너무 바쁘셔서 이제 한약 치료만 하셨고요. 네. 한약 치료 중에 조금 이제 흉식호흡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복식호흡으로 돌려줄 수 있는 행경막 이완을 해줄 수 있는 시오나 향부자 같은 약재가 들어있는 처방을 통해서 또 치료를 하였고 또 잠을 못 주무시는 게 너무 과항진되어 있으세요. 밤에도 이제 커피를 드신 것처럼 계속 깨어 계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잠재울 수 있는 속고 등의 약재를 써서 치료를 했고 많이 개선이 되셔서 3개월 안에 치료를 종료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네, 개선이 되셔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메리엘성 이명을 한약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고요. 또 이 외 한의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명을 치료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까요, 정사 네. 원장님? 그 이명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박동성 이명의 경우에는 이 심장이 일단은 잘 뛰어야 됩니다. 편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심장 주변을 박출량을 좀 안정시켜주고 불안증을 좀 감소시켜주는 심수혈, 전중혈 이런 혈자리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부항을 하기도 하고 약침 치료를 해서 안정을 시켜주는 치료를 먼저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체성이명의 경우에는 네. 사실 턱관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체성이명에 대해서 턱관절 한번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렇게 만졌을 때 아프면 안 되시거든요. 눌렀을 네, 네. 때요. 예, 네. 턱관절 이명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좀 세게 누르지 않아도 네. 으악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턱관절 주변을 네. 이제 풀어주는 그다음에 약침 치료를 많이 하고요. 추나 치료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경추랑 흉추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추나 치료도 좀 같이 해서 이완을 시켜주는 치료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쪽으로 씹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네. 턱관절 이명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교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이제 이성 이명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원인이 난청, 수면, 이명이 복합적으로 있으시기 때문에 난청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 난청에 해당되는 유모세포를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원 재활 훈련을 하고요. 불면이 있으시면은 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환기, 산조인, 복령 이런 약재들이 들어있는 한약 치료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염증이 좀 많이 있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장누수 증후군이 원인이 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식습관부터 꼭 교정을 하셔야 되고 네. 그 외에 백출, 황금, 진피 등의 약재를 통해서 그런 염증이 좀 잘 잡히실 수 있도록 치료를 같이 합니다. 네.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이명이라는 게 턱부터 심장, 장까지 우리 온몸의 어떤 그 아주 미묘한 영향의 결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가 어떤 점을 주의해야 이명을 좀 예방할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자, 정겨운 원장님, 이건 정겨운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네.
평소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명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네.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소음에 노출되는 거, 이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네. 이제 저희 아버지도 보시면은 요새 유튜브를 굉장히 즐겨 보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청취하실 때 소리를 너무 크게 틀어놓고 보신다던가 혹은 뭐 이어폰을 사용을 하신다던가 이러시면은 바로 이제 청력이나 뭐 이런 것 쪽에 문제가 올 수가 있어서 이명 난청에는 가장 이제 피해야 할 것으로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부터 체크를 해주시고 네. 특히 이제 이런 아버님이나 혹은 나이 어린 우리 자녀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꼭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께서 주의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에 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장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라던가 혹은 이제 술, 담배 이런 것들은 장 면역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이런 장누수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이제 과음하시거나 뭐 과식하시거나 뭐 흡연을 하신다던가 뭐 자극적인 음식을 드신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명은 이제 아까 이제 굉장히 예민해졌을 때 또 잘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던가 혹은 그 수면을 이 질이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체크해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명이 턱관절 근육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쪽 턱에 무리가 가지 않게 골고루 씹거나 딱딱한 걸 피하거나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귀에도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고요. 그런 신경 세포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뭐 아연이나 이런 미네랄이 풍부한 그런 함유된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명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치매와 이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 두 가지의 원인이 되거나 혹은 이 두 가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보면 다른 질병들도 함께 예방할 수 있는 네. 전반적으로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